여러분 안녕하세요. 종목에 대한 모든 고민을 해결하는 시간 주챔 콜콜콜,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주입니다. 이 8월 시장은 조정이 들어올 것이다, 관망세가 짙어질 것이다 라는 게 시장의 이야기였는데요. 예상대로 횡보장세가 길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오늘 오전장은 미국의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에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시장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종목을 담아가야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챔 콜콜콜과 함께 시원하게 종목 고민 한번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사 이민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보게 됐는데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챔 콜콜콜에서는요, 실시간 종목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02-3153-2641 번호로 전화 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채팅 상담은 채팅창에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함께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상담 참여 가능합니다. 참고로 상담은 신청해 주시는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방송을 보시는 대로 곧바로 상담 신청해 주셔야지 상담 채택 확률 높아진다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장 이야기부터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금 베트남의 VN 지수도 어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간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또 최고가를 경신해줬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만 아직 최고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우리 시장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비교를 좀 잘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우리나라 시장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네. 어저께 시장도 전강 후약의 시장이 좀 나타났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갭상승이 나왔다가 시장이 좀 또르륵 하고 다시 다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글로벌 증시 대비 우리나라 시장이 약한 이유,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내부적인 이슈 때문에 시장은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말씀하신 대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일본 니케이 지수도 사상 최고가, 거기다 대만 가권 지수도 올라가고 있고 미국의 S&P 500도 사상 최고치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시장만 정말 잘 올라가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횡보세에 있는 이유는 지금은 뭐 내부적인 상법 개정안이 됐던 아니면 자사주 의무 소각, 그다음에 분리과세, 양도세 분리과세 이런 이슈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려고 하면은 계속해서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지금은 이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맨날 한숨 쉬고 시장 왜 안 가지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라기보다는 어차피 지금 대주주 기준이 50억이 됐던 10억이 됐던 거기에 맞춰서 시장을 트레이딩 하셔야 되는 게 훨씬 더 빠른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의 시장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기대감을 계속해서 갖는 것보다는 빠르게 우리 자리로 돌아와서 냉철한 시선으로 시장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의 힌트를 좀 보자면 시장은 여전히 오늘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보시면은 반도체 쪽이 괜찮고요. 거기다가 2차 전지 쪽도 여전히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시장 지수 대비해서 역시나 개별 테마 이슈로 시장은 좀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제가 봤을 땐 여러분들 괜찮은 테마 그리고 주도 테마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그냥 내 차례를 기다리는 게 맞지 하루하루 정부 정책 때문에 울고 웃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요. 지금은 만약에 대주주 양도 기준이 10억으로 내려앉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저희와 함께 시장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 시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신 시장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시장 대응에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어려운 시장 혼자서 헤쳐나가기에는 굉장히 막막하다 싶으시죠? 그래서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 주챔 콜콜콜과 함께 하시면서 종목 고민 해결하실 수 있는데요.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 받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네, 주챔 콜콜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지런히 상담 열심히 달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이 네. 고민이실까요? 혹시 제가 종목을 다른 걸로 좀 상담을 하면 안 될까요? 제가 더 중요한 종목이 있어서 제가 잘못 선택을 네. 했거든요. 네, 그럼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제가 지금 KEC 종목을 갖고 있는데요. 네. 1,200원에 25% 갖고 있어요. 매수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1,200원. 네, 1,200원의 비중은요? 25%요. 네, 25%요. 어떤 점이 고민이실까요? 이거 굉장히 좀 오래됐거든요. 네, 오래 가지고 계셨군요. 네, 근데 고기 가격에서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더 이상 올라가질 않고 있는데, 네. 이걸 계속 보유를 해야 될까 아니면 모르면은 그냥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될지 지금 고민이 돼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또 오래 가지고 계셨던 만큼 좀 답답함도 굉장히 길어지셨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고 또 한번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전문가님 네. 또 오래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데 네. 사실 오래 가지고 있으면 좀 막막함도 답답함도 그렇죠. 길어지기 마련이잖아요. 네. 이거 좀 어떻게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면 좋을까요? 일단 제가 전화를 받아볼게요. 네. 일단 KEC라고 하셨죠? 네. 그래서 이게 좀 이제 중간에 올라오면 어떻게 이렇게 뭐 손절을 하든지 종목 교체까지도 아마 고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아마 이 종목을 사셨던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정치 테마주에 좀 엮여가지고 좀 사신 것 같은데 맞을까요? 아니요, 그 전부터 지금 거의 3년 정도 됐거든요. 정말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네요. 3,000원 네. 전부터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네. 비중이 좀 늘어난 거구나. 네, 근데 네. 결국에는 이게 뭐 제가 특정 인물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약간은 정치 테마주에 엮여 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몰랐어요, 그거는. 사실은 이 종목이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년 총선이라든지 큰 투표가 있지 않으면 종목 자체가 다시 올라오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시청자님. 네, 그런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제가 가장 피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 얘가 지금 물론 예전에 3,000원에 사셨지만 현재 단가가 이게 동전주라고 하는 1,000원 이하짜리 이런 동전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종목은 오래 끌고 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급등이 나오면 저는 조금은 아프시겠지만 850원 이상선에서부터 전 정리해서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여요. 맞아요. 거기서만 가면 내려가더라고요. 그게 이게 대체적으로 거래 대금도 많이 물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작은 세력들에 그러니까 큰 세력들에 인해서 주가가 쭉 올려놨다가 개인들한테 물량 넘기는 그런 약간은 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좋아 보이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비중이 좀 많은 거는 저는 좀 가슴은 아픕니다만은 어쨌든 850원 이상 되면 그때부터 비중 10%씩 꼭 좀 줄여 나가세요. 아시겠죠? 그렇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조금 내리면 다시 사고 샀다 팔았다 하는 전략은 좀 어떨까요? 그거는 지금은 조금 맞진 않는 것 같아요. 그거는 쉽지는 않아요. 내 생각대로 이 주가가 가주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사더라도 삼성전자가 내 마음대로 주가가 가주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은 웬만해서는 오래 가져가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850원 이상선에서부터 더 올라가도 좀 후회는 남으시겠지만 빠르게 죽은 종목을 살려가지고 오는 것보단 거기에 조금 남아있는 현금을 챙겨서 조금 큰 시가총액 큰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한번 대응해 보시다가요. 또 한번 답답함이 생기셨다. 그때는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또 한번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그때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상담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LNF. 네, 매수가와 비중은요? 12만 1,000원에 20%인데. 네, 굉장히 오래 가지고 계셨나 봐요. 네, 지금 신주 인수권, 그리고 BW
청약에 네네. 들어갔는데 그대로 갖고 가도 되는지 어쩐지 잘 알았어요. 네, 그럼 이 LNF 종목 쭉 가져가도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정리를 한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지도 또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LNF 우리 시청자분 굉장히 좀 오래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 네. 이 종목은 좀 어떻게 해결 방법을 제시해드리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 LNF라는 종목 자체는 LFP 관련돼 가지고 좀 많이 올라가 있고요. 현재 2차 전지 테마가 전체적으로 조금 긍정적으로 보이죠, 시청자님. 네네. 네.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NF라든지 현재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같은 종목들이 다른 2차 전지 종목들보다 훨씬 더 탄력이 좋아요. 네. 그러면 아마 시청자님이 여기서 고민되시는 건 아까 물어보셨다시피 내가 추가 매수가 가능하면 추가 매수를 할까? 아니면은 내 매수가까지 기다릴까? 이게 고민이신 거잖아요.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예,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인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시청자님 매수 단가까지는 단기간에 오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여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지금 바닥에서는 꽤 많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화면 보시면. 네네. 그래서 다시 눌러주는 가격인 뭐 7만 원대 정도 내려오면 혹시나 여유 자금 있으시면 저는 이 종목은 추가 매수하셔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아, 그렇게요. 예, 어차피 그러면은 네. 지금 현재 신주 인수권 그러는 거는 그냥 네.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지금 뭐 신규 인수권이라고 하신 게 아마도 LFP 양극재 공장 쪽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정도 지금 주가에는 반영돼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ESS와 LFP 쪽의 양극재는 어쨌든 LNF가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많고 거기다가 플러스 현재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양극재 중국산에 대해서 많이 제재를 가하면 결국엔 LNF 같은 종목들이 2차 전지에서는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거기다 끝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시면 요 기관 쪽의 수급이 요 초록색 선이 기관이거든요, 시청자님. 네. 기관 쪽에서 특히나 연기금 쪽에서 많이 모아간다라는 건 어느 정도 현재 충분히 바닥까지 내려왔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요 사이 좀 올라온 게 조금 부담스럽고 시장의 현재 움직임도 저는 좀 굼뜰 거라고 예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7만 5천 원을 깨서 7만 원 초반까지 내려오면 그때 여유 자금이 있으시면 얘한테 비중 30%까지 더 실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네. 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니까 조금 버텨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7만 원 초반에서 추가 매수를 좀 해보자 하는 전략 주셨는데요. 이 전략대로 한번 해보시다가 또 답답함 생기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다음 상담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LG 디스플레이요. 네, LG 디스플레이요.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예, 11,800원이고 네. 30%. LG 디스플레이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준 종목인데요.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점이 고민이실까요? 예, 이거를 내가 오랫동안 들고 있었는데 그렇군요. 얼마 정도가 매수가가 될는지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또 오래 가져오셨던 만큼 오늘 이렇게 수익권에서는 언제 또 매도를 할지가 굉장히 궁금하실 것 네, 같은데요. 네.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저는 우리 시청자분이 최근에 매수를 하신 줄 알았는데 또 네. 오래 가지고 계셨다고 하네요. 네, 네. 또 좋은 매도 타이밍 잡아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언제 매도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상담할 때 가장 조금 애매한 상담이 바로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급등하는 종목인데 내 매수가보다 조금 수익이 났을 때 그렇죠.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더 가야 되는지 네. 이게 고민인데 시청자님 요거 되게 오래 기다리셨죠? 네. 네, 아마 오늘 이제 수익권으로 딱 돌아선 것 같은데 지금 혹시 화면 보고 계세요? 예. 보시면 지금 오늘 딱 맞고 떨어진 자리가 과거에 2023년도에도 한 번, 두 번 맞고 떨어졌고 또 2023년도에 또 맞고 떨어진 자리예요. 예. 그러면 이게 만약에 내일 추가 상승이 나온다 손 치더라도 또 13,000원 근처에서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오늘 전량 매도를 다 해가지고 수익을 챙기세요라는 말도 저도
감이 잘 못해요. 왜냐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오늘 디스플레이가 상승이 나온 이유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가 세게 나오면서 LG 디스플레이, 덕산 네오룩스, 뭐 기타 OLED 관련된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올 때 항상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분할 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중 30%시잖아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봤을 때도 13,000원을 단번에 넘기는 쉽진 않아 보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절반 정도 매도를 하셔서 비중이 그럼 줄어들잖아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13,000원을 뚫고 올라가면 얘가 한 15,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게 정말 이상향적으로 15,000원까지 올라가면 나머지 15%를 파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근데 만약에 제 예상대로 이번에도 13,000원을 맞고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다 10,000원까지 깨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9,000원 자리에서 우리가 팔았던 15%를 얘한테 추가 매수하시면 돼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나한테 정말 운 좋게 오래 기다린 종목이 수익을 줬을 때는 분명히 분할 매도라도 해가지고 수익을 챙기자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절반 정도 분할 매도 의견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더 올라가시면 매도하시고 내려와서 10,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 또다시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상담 들어봤습니다.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요. 이 주챔 콜콜콜은 단순한 주식 상담이 아닌 이 상담을 통해서 종목을 보는 눈, 그래프를 이해하고 또 이 시장과 재료를 배울 수 있는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전화 상담 하실 수 있습니다. 02-3153-2641 번호로 전화 주시면요.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유튜브 채팅 상담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올려주시죠. 네, 두산 로보틱스 58,500원에 15% 가지고 있다고 하시고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멘트 남겨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일단 시청자님 수익권이십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뭐 어떻게 종목을 가져나갈지가 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두산 로보틱스가 사실 차트상으로 보면 굉장히 좀 횡보하는 모습 네, 맞아요.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언제 매도를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런 차트가 되게 좋아요. 아, 그런가요? 네, 많이 빠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횡보를 한다라는 건 그만큼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로봇 테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아마 지금 유튜브 올려주신 분이 생각보다 주식을 꽤 잘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네. 아마도 본인이 판단이 맞는지 요거를 체크하려고 좀 올리신 것 같은데 비중도 15%면 딱 좋고요. 괜찮은 자리에서 괜찮은 타점을 좀 잡으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으로 본다면 급등을 했다가 급락도 아니고 한 절반 정도 내려와서 한 지금 되게 지지부진하게 한 2달간을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빠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건 두산 로보틱스가 우리한테 하는 얘기는 뭐냐? 로봇 테마라는 뉴스가 하나 터쳐 나오면 정고점까지 위쪽으로 슈팅이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타점에서 비중도 잘 실으셨고요. 만약에 위쪽으로 올라간다면 7만 원짜리에서 수익 실현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뭐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빠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굳이 손절 의견까지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중 15% 7만 원대까지 쭉 가져가시자라고 의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비중도 잘 실으셨고 괜찮은 타이밍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니까요. 전문가님 말씀대로 한번 가져가시다가요. 또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주챔 콜콜콜 찾아주시면은 또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상담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올려주시죠. 네, 이 재룡전기 45,500원에 비중 10% 가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이라도 매도할까요? 라고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재룡전기가 어제 오늘 굉장히 좀 큰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네. 시청자님 굉장히 답답하고 속상하실 것 같은데 저도 지금이라도 좀 매도할까라는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전문가님은 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손절 라인이 어느 정도 좀 온 거는 같아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력 테마, 전기 테마가 다 좋은데 왜 재룡전기만 안 갈까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재룡전기는 나머지 변압기와 전력기기보다는 모멘텀 자체가 좀 약하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과거에 제가 주봉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요. 사실은 재룡전기가 전기 중에서는 정말 대장주였어요. 그러니까 대장주라는 표현도 좀 그렇지만 끝판왕이었다. 그만큼 재룡전기가 전체적으로 회사가 나쁘냐, 회사가 안 좋아서 떨어지냐, 그것도 아닙니다. 실적도 되게 좋고요.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상당히 좋아요. 재무제표 자체가. 근데 왜 주가가 떨어지냐? 주식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과거에 이런 식으로 얘가 벌어들이는 돈보다 주가가 고평가됐다가 떨어져서 내려오는 종목들은요. 한 번 정도 크게 쿵하니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전기 테마들이 같이 올라갈 때 같이 상승을 못하는 건 과거에 이런 식으로 급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참 재룡전기 상담이 많이 들어올 때마다 조금은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요. 현재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종목 자체가 뭐 실적이 나쁘거나 모멘텀이 죽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손절해야 되는 타이밍이 맞아요. 오늘 만약에 37,000원이 깨지고 끝난다면 손절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재룡 전기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까지는 제가 기술적으로 봤을 땐 손절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설명은 드렸지만 어쨌든 기업 자체의 펀더멘탈과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일단은 반등을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평단가가 45,000원이시잖아요.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반등이 올 때 아마 제가 봤을 때 본전쯤에서는 전체 전량 매도하셔가지고 전력기기 테마 다른 쪽으로 갈아타시는 게 저는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거래하시다가요. 다시 좀 궁금한 점 있거나 막막하실 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요. 그때 또 저희가 그 답답함 풀어드릴 테니까요. 다시 한번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주챔 콜콜콜에서는요. 이민 전문가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이 전화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023153-2641 번호로 전화 주시면요. 생방송에서 이민 전문가님과 함께 시원한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023153-2641 번호로 많은 상담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TST. 네, 매수가와 비중은요? 18,200원에 20%. 네, 그럼 어떤 점이 혹시 고민이실까요? 매도점을 좀 찾고 싶어서요. 아, 네. 일단 수익권이신데 사실 이렇게 수익일 때도 굉장히 고민인 게 또 언제 매도를 해야 하는지가 굉장히 고민인 부분이죠. 이 점 오늘 이민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사실 이게 주식이 안 올라도 고민이지만 맞아요. 또 올라갈 때 언제 매도를 해야 할지 그 타이밍 잡는 것도 굉장히 고민이에요. 맞아요. 우리 시청자분도 이 GST 언제 매도할지가 굉장히 궁금하다고 하는데 맞아요.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언제 매도를 하면 좀 기분 좋게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조차도 욕심을 좀 내려놓고 수익이 나고 다른 종목으로 또 사고 이러면 되는데 사실은 진짜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주식이라는 건 떨어져도 고민이고 올라서 수익 중이어도 고민인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두 가지를 굳이 선택을 하자면 사실은 수익을 났을 때 고민하는 게 훨씬 더 행복한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전화를 한번 이어받아 보겠습니다. 일단은 매도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요게 이제 GST가 액침 냉각 때문에 많이 올라가 있던 종목이거든요, 시청자님. 네네. 근데 사실은 지금 타점도 괜찮게 잡으셨고 만약에 오늘 이 25,000원짜리를 위쪽으로 뚫는다면 저는 22,000원까지는 보이긴 합니다, 시청자님.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 수급 상태도 개인들은 좀 팔아가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담아가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한 가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 그림 보시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급등을 나타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좀 거래 대금이 많이 없죠. 예, 그렇다라는 건 만약에 이 종목이 지금 자리에서 깨고 내려와서 19,000원을 깨고 내려온다면 바닥선인 10,000원 초반선까지도 또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비중 한 10%로 줄이신 다음에 시장을 좀 가볍게 대응하는 방법을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네. 아시겠죠?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비중을 조금 줄여서 가볍게 시장을 한번 대응해보자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상담 한번 바로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한화. 네, 한화 매수가는 어떻게 되실까요? 비중도 말씀해 주세요. 91,000원에 비중 10%입니다. 네, 어떤 점이 고민이실까요,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너무 많이 내놨기 때문에 추가 매입을 해서 단가를 낮춰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궁금증 바로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면서 AS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한화를 보면은 최근에 조금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네. 우리 시청자분은 추가 매수를 할 생각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네. 한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한화 같은 종목들은 지주사라고 할 수가 네. 있는데 우리가 상법 개정안 때문에 많이 올라온 종목이에요.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급등을 했다가 지금 상법 개정안 자체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입장들이 난무하다 보니까 하나뿐만이 아니라 기타 지주사들이 전체적으로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지고 있는데요. 종목이 지금 빠지니까는 또 이제 조금 급해지셔서 추가 매수가 좀 많이 생각이 나시죠, 시청자님? 네네. 근데 지금 아직은 추가 매수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지금 자리 82,000원짜리가 깨져서 밑으로 와장창 빠졌을 때 추가 매수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세요. 네. 82,000원 밑으로요. 예, 밑으로요. 그러니까 82,000원 밑이라고 해서 8만 원대 사거나 7만 원대 사는 게 아니라요. 추가 매수라는 거는 충분히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횡보할 때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다가 제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뭐 세법 개정안 자체가 애매모호해가지고 지주사들이 못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세법 개정안이 뭐 첫 술에 배부를 리는 없겠지만 결국에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지주사들은 좀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한화라는 그룹 자체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있죠. 하나 오션 있죠. 하나 시스템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핫한 섹터들은 다 갖고 있는 게 한화그룹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말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 예상과 달리 여기 82,000원을 찍고 위쪽으로 올라오면 그때부터 수익 내시면서 매도를 하시면 돼요. 네. 네, 다만 지금 요사이 뭐 한 5일 정도 내내 음봉으로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고민이 많아요. 전화 잘하셨는데요. 이럴 때는 절대 추가 매수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도 나는 추가 매수 하고 싶고 고민이 된다 싶으시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고 지금은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거 아무것도 하시면 안 돼요. 네. 아시겠죠? 네. 다시 한번 82,000원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지금 82,000원이 저항선이고요. 여기서 깨진다고 해서 바로 추가 매수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더 밑으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추가 매수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민되시면 다시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추가 매수 타이밍 지금 바로는 아니고요. 조금 기다렸다가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떠실지라고 의견을 남겨주셨는데요. 지금 전화 상담으로도 말씀드렸지만 그 타이밍이 됐을 때 다시 한번 고민이 되고 막막하다 하시면요. 그때 한 번 더 전화 주시면 다시 한번 또 친절하게 상담해드릴 테니까요. 그때 또 한번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상담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레이 12,600원에 20%예요. 네, 어떤 점이 또 고민이실까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요. 목표가 알고 싶어요. 많이 소외돼서. 알겠습니다. 그 레이 이 종목 목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레이 종목에 대해서 목표가를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라고 여쭤봐 주셨는데 이 목표가도 그렇고 또 앞으로 이 종목 어떻게 끌고 나가면 좋을지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 점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일단 전화를 받아볼게요. 네.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셨잖아요, 시청자님. 네, 네. 일단은 지금 되게 오래되셨죠, 이 종목 자체가. 네, 소외돼서 움직이질 않아요. 이거는 제가 조금 더 냉철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네. 앞으로 주가는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요. 지금 화면 보시면 주가가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거래도 같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시장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조방원이라고 하는 핫한 섹터에만 사람들이 막 몰려 있고 레이라고 하는 임플란트 쪽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정말로 안타깝지만 이게 지금 목표가를 왜 물어보셨는지는 솔직히 조금 이해는 안 가는데
네네. 이 종목은 내 매수 단가를 기다린다기보다는 네. 급등이 나와서 정말 뭐 갑자기 임플란트 쪽에 대한 어떠한 좋은 뉴스가 나오거나 아니면 혹시 모르죠. 뭐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들어오면서 치아 치료를 많이 받으면 임플란트가 또 올라가니까 레이 같은 종목들이 올라갈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목표가라든지 이런 걸 본다기보다는 반등이 나올 때 저는 종목 교체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반등도 제가 언제 반등이 나올지는 지금 안 보이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반등이 나올 만한 종목들은 주가가 이런 식으로 빠지면서 거래가 같이 빠지진 않거든요. 아, 네. 누군가는 이 종목을 끝까지 들고 있기 때문에 그 세력이 다시 한번 주가를 올려주지만 이 종목은 주가가 빠지면서 다 도망가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뭐 우연치 않게 올라와서 정말 9,000원 정도에 이렇게 가까이 찍는다, 시청자님. 네네. 좀 안타깝지만 그 자리에 되면은 저는 종목 교체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알겠습니다. 네, 기운 내시고요. 이 종목은 조금 어려워서 제가 좀 냉철하게 상담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네네. 9,000원만 기억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상담 한번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상담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횡보하는 우리 시장에서 시청자분들 어떻게 시장을 대응해 나가셔야 할지 또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 챔피언 전문가님들이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강연회 어디서 하는지 언제 하는지 자세한 장소와 시간 큰 화면으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고 오셨죠? 전문가님들이 또 알차게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이번 주 강연에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넘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이민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속 시원한 종목 상담 방송 중에 어떻게 하면 함께 하실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02-3153-2641 번호로 전화 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채팅 상담은 채팅창에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 그리고 비중까지 함께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종목 상담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한국 첨단 소재요. 네,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가요. 네. 4,837원요. 네, 비중은요? 5%예. 네, 좀 오래전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예. 네, 그래서 또 굉장히 좀 이 차트가 우하향하는 모습이다 보니 막막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네, 우리 전문가님께 이 한국 첨단 소재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한국 첨단 소재 사실 제가 봐도 이 차트가 계속 우하향하는 모습이어서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우리 시청자님 5% 비중 가지고 있다고 하시니까 좀 대응 방법도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비중이 작다라는 게 좀 괜찮아요. 이런 거는 대응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해서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은 아닙니다. 시청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화면 보고 계시죠? 네네.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차트가 흘러 내려가고 있어요. 예. 거기다가 위에 보시면 이런 이평선들도 많은 걸 보면 당분간 올라오기는 쉬운 차트는 아니고요.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 거기다가 이 종목의 이제 재무제표를 제가 좀 살펴보니까 재무제표가 지금 빨간불이 좀 2번 들어왔죠. 2024년도까지. 네네. 만약에 2025년도까지 적자가 3년 연속 이어지면요. 이 종목은 약간 좀 안 좋게 될 수도 있어요. 매출액도 꺾이는 걸 봐서는.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은 뭐 사신 거는 당연히 뭐 어쩔 수 없이 사셨겠지만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제 여쭤보신다면 얘가 반등을 줄 때 한 4,000원 이상까지 올라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거래가 쭉 들어오면서 4,000원 쭉 올라오잖아요. 네네. 요 타이밍이 얼마 남진 않은 것 같아요. 한 번 더 올려줄 겁니다. 이 종목은. 왜냐하면 4,000원까지 올려줬던 거래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4,000원 정도 올라왔을 때 그냥 얘는 종목 교체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종목은 길게 끌고 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네. 네, 그러면 4,000원 정도 왔을 때 무조건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종목 교체하시고 또 다음 종목으로 이렇게 매매하실 때요. 그때 답답함 생기시면 언제든지 우리 주챔 콜콜콜은 열려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한번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코스메카 코리아를 7월 15일 날 68,200원에 샀습니다. 한 네. 20% 되는데요. 네, 코스메카 코리아 68,200원에 20% 어떻게 비중. 대처해야 될지 좀 난감합니다. 네, 그 난감함 오늘 이민 전문가님과 함께 이 방송 중에 상담으로 좀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한번 너무 훌륭하신 여쭤보도록 분이 나와서 좀 하겠습니다. 물어보려고 그렇습니다. 네, 전문가님, 좀 난감하시다고 하는데 답답함이 굉장히 커졌을 것 같아요. 이 차트를 보면 최근에 좀 큰 하락 음봉이 나왔는데 네. 이 종목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 종목은 포기하지 않으면 살려 나올 수 있어요. 그런가요? 네, 종목이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종목을 잘 고르셨고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나마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정말 음봉이 이런 식으로 크게 나오니까 좀 많이 고민도 되고 겁이 좀 나시죠. 네.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코스메카 코리아가 실적이 되게 좋게 나왔거든요. 예. 예, 근데도 어저께 빠지죠. 네. 네, 되게 좋게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뭐 APR, 달바글로벌, 뭐 코스맥스 전체적인 화장품 종목들이 다 조정을 받고 있는 와중에 실적이 조금 좋게 나왔다고 해서 얘만 혼자 올라갈 수가 없는 분위기예요. 네. 그래서 못 올라가고 있는 거고, 물론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 고점에서 비중 20%라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런 화장품 종목 중에 항상 보는 게 뭐냐면 실적이 과연 늘어나고 있는 건가, 영업이익이 과연 늘어나고 있는 건가라고 본다면 2022년도부터 본다면 매출도 얘는 2배로 뻥튀기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년 전보다는 지금 6배, 2025년도엔 7배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주가가 얘의 실력을 반영을 못 해주는 거고요. 요즘에 떨어질 때 우리가 오히려 겁을 먹을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싸게 기회를 줘? 라고 하면서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보시는 게 좋아요. 네, 저는 하나도 나빠 보이진 않고요. 일단은 오늘 이 하락세가 기분은 나쁩니다. 왜냐하면 요 초록색 선인 61선을 깨면서 얘가 내려오고 하거든요. 네네. 이렇다라는 건 조금 마음은 아프지만 당분간, 그러니까 잠깐 마음은 아프지만 55,000원대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고 마음을 열어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네. 55,000원대에서 추매를 해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네. 55,000원이 온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추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55,000원짜리 왔을 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건 생물이라서 갑자기 내일부터 코스메카 코리아가 또 나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펀더멘탈 자체가. 네네. 그래서 저는 55,000원 정도 자리 왔을 때 조금 기다리셨다가 급하게 하실 종목도 아니에요. 기다리셨다가 그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오히려 저희 코너를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훨씬 더 얘는 살려나오고 오히려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 같아요. 네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떨어지는 거에 겁먹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화장품주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종목도 하방 압력을 좀 받긴 했지만 종목 선별은 잘 하셨다고 하니까요.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55,000원 선 됐을 때 다시 한번 상담 주시면요. 그때 또 한번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유튜브 채팅 상담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시죠. 네, 에코 프로머티 77,000원에 40%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하십니다. 비중을 꽤나 크게 들고 계신데요. 추가 매수 없이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또 시청자님께서 의견을 좀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네. 에코프로머티 시청자님의 이 궁금증대로 추가 매수 없이 좀 들고 가도 괜찮은 종목일까요? 시간을 주면은 추가 매수 없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시간을 얼마나 또 둬야 하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2차 전지 향의 이런 전구체라든지 소재 쪽이 굉장히 좀 좋게 반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정확한 시간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제가 봤을 때 내년 뭐 한 상반기까지 본다면 그 가격대까지 충분히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마 저렇게 질문을 주신 건 지금 추가 매수 자금이 여의치가 않고 위쪽에서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만지기가 애매한 거죠. 그렇지만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전구체, 양극재, 음극재 쪽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히 살아있고요. 거기에 중심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게 중심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에코프로머티 같은 종목들도 올라갈 수는 있는데 다만 기술적으로 본다면 위쪽에 200일선이 아직 이렇게 듬직하게 자리를 잡고 있죠. 그래서 당분간에 뭐 지금 LNF라든지 에코프로 BM처럼 급등이 나올 만한 차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다린다면 충분히 지지 않고 나올 수 있고요. 참가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5만 원에서 5만 5천 원짜리에서는 추가 매수하셔도 돼요. 물론 지금 뭐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추가 매수에 여유가 없으셔서 얘기를 하셨겠지만 7만 원까지 굳이 기다린다기보다는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해가지고 비중이 조금 늘어나도 상관이 없으니까 저는 이 종목은 좀 끝까지 가져가시면 충분히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도 한번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올려주시죠. 네, 이 CJ 대한통운 9만 원의 비중을 10% 가지고 있다고 하시고요. 진단 부탁드린다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CJ 대한통운은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좀 쉽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일단은 CJ 대한통운의 가장 큰 경쟁사인 쿠팡이 매출이 좀 잘 나오고 있거든요. 네. 물론 대한통운이 이마트랑 신세계랑 협업을 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긴 한데 그만큼 택배 시장이 더 이상 성장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과거에 이런 식으로 주봉으로 본다면 대한통운이 그래도 과거에는 좀 주가가 괜찮았거든요. 괜찮다가 이 자리, 그러니까 2023년도 말에 또 한 번 주가가 쭉 올라갔어요. 이때는 아마 택배비 인상 얘기가 나오면서 좀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그런 거는 기업의 펀더멘탈 쪽으로 좋아진다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했다가 다시 눌러주는 그런 자리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렇게 주가적인 편견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8만 원짜리는 크게 부담이 없거든요. 현재 많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습니다. 거기다가 시청자님 매수 단가가 9만 원대이기 때문에 현재 최저점과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비중에서 저는 더는 늘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현재 주도주는 이런 뭐 가치주라고 하죠. 더 이상 성장의 모멘텀이 크게 있지 않은 가치주보다는 뭐 AI라든지 조선, 뭐 방산, 원전 이런 기술주들 위주의 시장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가치주인 택배 물류 관련된 종목들까지는 순환매가 돌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9만 원짜리는 크게 나쁜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요. 만약에 주가가 올라오면 9만 5천 원짜리에서부터 수익 실현 가능할 거다라고 봐드리겠습니다. 네, 상담 받아봤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한번 올려주시죠. 네, 혜태 제과식품 7,150원의 비중은 20% 가지고 있다고 하십니다. 전문가님, 혜태 제과식품 이 차트를 봤을 때 쭉 우하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우리 시청자님 고민이 좀 깊어지실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런 종목은 저는 좀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유가 계속 무엇인가요? 오늘은 조금 이렇게 냉철한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일단 우리가 품절주라고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이 많이 없는 종목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했다가 이렇게 물려요. 그렇군요. 네, 세력들이 쭉
끌어올렸다가 주가를 밑으로 빼는 거죠. 전형적으로 보시면 주가가 위쪽으로 올라갈 때 거래가 붙고요. 주가가 밑으로 쭉 이유도 없이 빼는데 거래가 하나도 없죠. 이렇다라는 건 전형적인 그 세력주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세력들이 아직도 나가지 않고 존재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위쪽으로 한 번 정도 쏴줄 요양은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7,145원이 150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가격은 충분히 대응은 가능합니다. 다만 제가 서두에 좀 이런 종목은 피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첫 번째 이유는 일단 품절주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거기다가 평소에 이런 식으로 거래에 시장에 관심이 없는 종목들은 웬만해서는 안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이 나올 땐 저는 한 7,500원까지는 좀 올라올 수 있을 거로 보여지니까 반등이 나올 때 더 이상 욕심은 내지 마시고요. 그냥 약수익권에서 빠르게 종목 교체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네,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 유튜브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또 다시 보시면서 공부하시다가 막막함 생기시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유튜브 채팅 상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 한번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트룩스 44,600원에 10% 비중 가지고 있다고 하시고요. 지금 타이밍에서 추가 매수 해도 되는지 추가 매수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솔트룩스는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을까요? 지금 44,000원인데 아마도 타점을 눌림목 타점에서 좀 보신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제가 이렇게 과거로 차트를 좀 돌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좀 돌리면 이 타점은 충분히 살만한 타점입니다. 이 자리에서 횡보를 해줄 때 아까 두산 로보틱스 차트랑 똑같죠. 이런 식으로 차트를 딱 돌려줄 때 여기서 돌려 세우느냐 아니면 밑으로 빠지느냐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 밑으로 빠질 땐 손절이 꼭 같이 나와야 된다라고 많이 교육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차트가 어떻게 됐죠? 보시면 밑으로 쭉 빠집니다. 밑으로 쭉 빠지면서 수급은 어떠냐? 수급은 썩 좋아 보이진 않죠. 전체적으로 뭐 수급이 완벽하게 돌아간다, 거래량이 풍부해 보인다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많이 관심이 있어 보이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만큼 손절의 타이밍을 넘어가면 내 시간과 돈이 추가 2배, 3배로 들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은 좀 대응하시긴 어렵겠지만 저는 일단은 지금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비중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44,000원 선까지 좀 기다려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주가가 위쪽으로 올라오면요. 얘는 44,000원을 맞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여기 자리에서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44,000원에서 그냥 종목 교체하셔라. 다만 손해볼 자리는 아니니까 일단은 버텨보자라는 의견 전달하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롭틱스 42,950원에 25% 비중 가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 궁딩이 무겁게 깔고 있으면 매수가까지 올까요? 라고 이렇게 유쾌하게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전문가님, 이 피롭틱스 기다리면 이렇게 열심히 좀 영차 이렇게 올라올 수 있을까요? 참 이게 어려운 종목이에요. 피롭틱스는 제가 상담을 많이 드렸고 손절가도 많이 제시를 드렸는데 아마 그 전에 상담 받으신 분들은 웬만한 분들은 나오셨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고점에서 사셔가지고 눌림목에 지금 대응을 또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기다리면은 또 타이밍은 옵니다. 왜냐하면 유리기판에 대한 이슈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 종목에 대한 메리트는 충분히 있어 보여요. 그렇지만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주식하시면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이 나올 때는 웬만하면은 그냥 좀 지나 보내주고 차라리 지금 눌림목 자리에서 모아가는 게 조금은 더 좋아 보인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에 또 전문가님들의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세한 장소와 시간 큰 화면으로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기온은 좀 내려간 듯한데요. 너무 많은 비가 오지 않길 바랍니다. 큰 피해가 없길 바라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와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 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